2024년 1월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및 유권자 정책 제안 그리고 제6회 정명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사단법인 유권자중앙회와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이 주최하고 정명대상조직위원회, 유권자정책평가단, 미디어지원단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그우먼 라윤경 씨가 사회자로 나섰고 동두천시 시의원을 지낸 정계숙 한국유권자 중앙회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의 정책제안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정명대상 시상식, 이어서 우리 아버지 합창단의 축하 공연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 유권자중앙회의 능력이 아직 미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하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신념으로 한 걸음씩 할 일을 다해 나아가겠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희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창립 이후에 국가적으로 치러지는 모든 선거에 투표 참여, 또 캠페인과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3월에 춘계 연찬회를 시작으로 6월에는 전국 유권자 대회, 그리고 8월에는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또 지난 10월에는 효의 달 기념을 맞아서 효 정책 제안 등 유권자 정책 제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식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전국에 있는 유권자 중앙회 지역 조직을 통해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았고 또 1차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12월 26일 심사평가회와 12월 27일 상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여 오늘 시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리고 능력이 아직 미약하고 작아 보이지만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통하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신념으로 한 걸음씩 우리의 할 일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용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은 7가지 유권자 정책 제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술자리에서 항상 정치 얘기가 빠지지 않고 정치인들을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곤 하는데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하고 57.05%가 20년간 평균치라고 말하고 너무 저조한 투표율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진용 이사장은 중국 작가 루신이 지은 책 아큐정전에서 아큐가 권력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어쩌면 2024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현실에서 팬덤 정치를 만들고 특정 정치인의 노예가 돼서 활동하는 잘못된 유권자들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고 유권자가 왕이고 주인인데 왕이고 주인인 유권자들은 정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나 유권자들 스스로가 반성을 하고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석에서 또 술자리에서 술이라도 한잔 하나 치면 항상 정치 얘기가 빠지지 않고 또 대부분 정치인을 현역 정치인들을 안주 삼아서 술을 많이 드시곤 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0%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7.05%, 20년간 평균치입니다. 굉장히 저조한 투표율이죠. 정치를 안주 삼아 술 먹는 국민들 치고는 너무 투표율이 저조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국의 작가 루신이라는 작가가 아큐정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 그 당시 중국인들이 노예 근성을
잘 나타낸 책이 있습니다. 악큐정전이라는 책. 그 악큐가 권력자들의 노예가 돼서 스스로 노예가 돼서 그들의 이용당하다가 결국엔 또 그들한테 맞아서 죽는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2024년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정치 현실에서 팬덤 정치를 만들고 특정 정치인의 노예가 돼서 활동하는 잘못된 유권자들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비약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날 참석한 현역 국회의원들과 시도의원들을 향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을 예를 들면서 오늘의 정치가 이 시대에 갈 곳 없고 힘든 위로받고 싶은 국민들의 아둘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현역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광역시도 의원님들 많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또 앞으로 좀 이 자리에 4월에 출마 예정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남서부 지역에 아둘람이라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둘람은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라는 칭송을 받는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던 동굴입니다. 기록에 보면 다윗 왕이 그 사울 왕을 피해 아둘람 굴 속에 몸을 피했을 때 그를 따라서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를 따라서 저 아둘람 동굴에 피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님들, 시도의원님들께 감히 부탁을 드리면 오늘의 정치가 이 시대에 갈 곳 없고 힘든 위로받고 싶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둘람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진용 이사장은 각계각층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모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사면임 초과 금지. 둘째,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셋째,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 공천 금지. 넷째,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다섯째, 군인 모병제 실시. 여섯째, 정당 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제. 일곱 번째, 국민미디어 바우처제 도입. 이렇게 7가지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이 정책을 오는 4월 10일 총선 때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하겠다고 하는 후보나 정당은 제가 단언코 그 후보는 당선될 것이고 그 정당은 단언코 과반수 이상 능이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면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3년임 초과 금지. 우리 앞에 계신 국회의원님 두 분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권 빼고 지금부터 3년임이니까 앞으로 12년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앞으로 12년간 더 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하라 그러셔도 안 하시고 그때는 대선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3년임 초과 금지를 공약으로 내보시면 저는 성공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두 번째,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재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감하게 1년으로 하셔라. 과감하게 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여기 지방 의원님들 많이 계신데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금지를 배제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유권자들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교육감이 이렇게 하고 있죠. 교육감 선거는. 그래서 굉장히 정치색이 그래도 벗어나서 정말 교육을 위한 교육감 선거가 그래도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지방선거도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건데 정당에서 공천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러한 현실이 있지 않은가. 물론 저거에 대한 기득권을 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방선거 정당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 그 정당은 지역에서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역시 우리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 두 분께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국회의원님들이 정부 18개 정부 부처를 국정감사를 하죠. 근데 지난달까지 국정감사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국정감사한 그 정부 부처의 장관으로 갑니다. 그 장관이 돼서 국정감사를 받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현역으로 돌아와서 또 그 기관을 감사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선수가 됐다가 심판이 됐다가 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감히 저거를 법을 시행해 주시면 많은 유권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청년위원회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문제입니다. 군인 모병제를 실시해달라. 요거에 대한 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60만 장병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눈 오면 가서 눈 치우고 삽 들고 나가는 국군 장병들은 더 이상 국군 장병이 아니라 그저 나라에서 공짜로 써먹는 일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60만 명을 한 20만 명으로 줄이고 그 40만 명의 그 운영비를 20만 명한테 집중 지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신 국군 장병 월급 150만 원, 200만 원도 당장 실현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복무 기간을 5년, 6년 의무로 늘리고 전문 전자전 부대를 양성하면 오히려 모병제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공약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당 보조금과 정치 후원금 유권자 바우처제. 이 내용은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분기별로 정당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수백억, 그리고 한석인 국회의원, 한석인 정당은 분기별로 한 800만 원 정도의, 그래서 1년에 한 3천여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물론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건 당연한데, 그걸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의석수에 할 게 아니라 그 정도의 한 절반은 지금처럼 의석수대로 하고, 절반은 우리 유권자들한테,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들한테 할애를 해서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그 정당을 지정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제를 도입을 해주시면 그 정당과 의원님들이 훨씬 유권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더 의정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미디어 바우처제 도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각 언론 매체들이 정부에서 한국방송통신공사인가요? 네,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요즘에는 안 그렇겠지만 언젠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모 신문이 인쇄돼서 나오자마자 폐지로 수출했다고. 근데 그 이유가 발행이 돼야지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발행을 해서 새거 뜯지도 않고 폐지로, 쓰레기로 수출하는 묻지 못할 총극이 벌어지죠.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도 역시 지원금도 국민들한테 좀 돌려줘서 국민들이 자기가 좋은 매체, 좋은 기사가 나오는 매체에다가 자기의 몫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면, 언론들이 요즘에 가짜뉴스 하지 말자 얘기할 필요 없이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가짜뉴스 배포하는 매체는 후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국민 높이에서 보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진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국회의원 부문에서 수상하였고, 사회공헌 대상 부문에서는 8명이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동두천, 연천 지역에서는 한국유권자 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계숙 전 동두천시 의원과 양현숙 연천지 회장, 이정순 동두천 우리가락봉사단 회장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기초의원 부문에서는 29명이 수상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